저는 저희 어머니 대신 오늘 질문을 대신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여동생이 작년에 36살의 나이로 5년간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5년간 그 투병 생활 중에 병원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간호를 하셨고요.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백방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망 후에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죽은 후에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봄이 돼서 꽃이 폈는데도 꽃이 좋은 줄 모르겠고, 가만히 괜찮다가도 갑자기 미칠 듯이 환장할 것 같이 그렇게 힘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싫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증문즉설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오셨는데 질문을 해보겠냐니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그건 또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밥 먹고 살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위로한다고 안 돼요. 자식을 자기 앞에 죽인 부모를 옆에서 뭐 누가 뭐 위로된다고 아이고 그래만 죽은 사람 죽어도 사는 사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이 귀에 안 들려요. 좀 기다리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몇 년 기다리면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예.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위로한다고 금방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탁 깨치면 되는데 이런 상태는 깨치기도 어려워요. 정신이 혼이 빠져 있는 사람은. 지금 자리에 계시거든요. 어떻게 좀 기다리는 게 좀 그나마 좀 도움이 질문이 되겠죠? 어머니가 질문해요? 지금 자기가 질문해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그런 어머니를 너무 이렇게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하지 말고 자기 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네. 자식 잃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다. 그래. 얼마나 힘들으면 저렇게 했나. 참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나. 꽃이 봄으로 느껴지겠냐. 그래. 어머니가 자식 잃었으니까 나도 자식 잃으면 자기도 그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를 자꾸 어떻게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건 자기 욕구요. 그런 어머니를 내가 보기 힘드니까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앞에 얘기했잖아. 난 고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 어머니 고치기가 자기가? 아니요. 고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가끔 가서 어머니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이러고 밥이나 같이 먹고 산책이나 좀 하고 아이고 뭐 밥이 먹고만 안 넘어간다 그러면 아니, 어머니 그러겠네요. 그래도 먹어야죠 이러지 말고 그래 그러겠네요. 제가 어머니 심정 다 모르지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동조를 해주고 이렇게 그냥 그런데 이게 늘 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프거든. 만약에 그때 옆에서 뱀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어떨까? 아이고 딸 죽었는데 뭐 뱀이 문제가 뭐 이래 될까? 그래 안 돼. 아이고 어머니 이럴 때는 정신이 말짱해져요. 왜 그럴까? 이게 이제 편집이라 그러거든요. 편집.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사고가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사병도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딱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늪에 빠지듯이 팍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어머니도 그 생각, 딸 죽은 그 생각만, 딸 생각만 하니까 그게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땀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거 없는데 그때 또 아까 뱀 나타나시 딴 일이 있으면 즉시 잠깐 돌아와요. 빠져나오지만은 또 아이고 죽었지 또 그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지나면 이제 약간씩 옅어지거든요.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제 이게 단박에 내가 빠졌구나. 내가 편집됐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딸 죽은 거 생각한다고 딸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때요? 이러면 살아있는 딸들 어때요? 아들, 딸 다 엄마 걱정한다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도움 안 되고 사람한테는 피해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도 도움 안 되고 죽은 딸한테도 도움 안 되고 살아있는 가족한테 도움 안 되고 이렇게 다 생각하면 이거 이제 무용지무, 이거 아무 쓸데없는,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행동인데 그 백해무익한 행동이 곧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자기가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니 연세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 뭐 자기가 본인이 직접 묻는 거하고 딸이 묻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딸이 물었으니까 자기 묻는 자기는 어떻게 했어야 이런 어머니를 두고도 자기 편할까? 아이고 그래 딸이 죽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겠노? 그래 어머니 정신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 자기가 편안해진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머니 걱정해가 물은 것 같지만 스님은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예. 질문자에 대한 걱정. 아, 예. 자기가 어머니를 그냥 딸이 먼저 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 나도 엄마라면 내 딸이 그렇다면 나도 정신 못 차릴 거야. 이렇게 어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이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자꾸 어떻게 해주려고 정신 차리라든지 어떻게 깨우쳐 주려든지 이래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 어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이제 물어요. 어머니가 스님한테 물으면 스님의 얘기는 전혀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본인이 병원에 가서 상담해도 되고 또 자기가 거기서 헤어나고 싶을 때 헤어나고 싶은데 이게 잘 헤어나지 않으면 단박에 치료가 돼요. 근데 지금 헤어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빠져가 안주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한 1년 후에나 6개월 후에나 어머니가 조금 헤어나오고 싶어 하면 그것도 또 모시고 와서 어머니 보고 물어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